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유니스트. 이 새로 취임한 박종래 제5대 총장과 함께 유니스트는 더 큰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박종래 총장은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유니스트를 울산의 스탠퍼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자, 어떤 과제가 남아있으며 또 목표를 위한 전략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까요? 오늘 시사진단 박종래 유니스트 총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니스트 제5대 총장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먼저 취임 소감부터 들어봐야 되겠죠? 네. 개인적으로는 큰 기쁨이고 영광이죠. 예. 그와 동시에 큰 막중한 책임감도 아울러 느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소감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지역 시민들과 함께 유니스트를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성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 유니스 총장 취임 전에는 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난 32년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무부 학장,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등을 역임을 했었고요. 예. 대외적으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반소위 위원장으로서 주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연구개발특구 실정특례 전문위원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유니스트 총장으로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보시는지, 어떤 점들을 좀 뭐랄까요, 이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나의 경험들 어떻게 좀 살리실 건지도 궁금해요. 예. 학교 행정의 꽃은 교무 행정입니다. 교무 행정. 네, 그렇습니다. 예. 교수와 학생, 학사 관련 모든 일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교무부 학장을 역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유니스트의 그 학생 교육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제 경험이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라고 하는 이 경험은 일반적으로 교수라고 하는 이런 공공성의 섹터에서 지주회사라고 하는 이런 그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회사와 같은 이런 그 영역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영역. 그렇습니다. 느껴지네요. 기업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상충하는 것 같으면서도 상보적이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좀 독특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기술, 특히 이 특허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또 사업화하는 그 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니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이렇게 생산해 놓고 있는 훌륭한 연구 성과들을 인근 지역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잘 오셨네요. 총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취임하시고 한 보름 정도가 지난 셈인데, 글쎄요, 방금 말씀하신 어떤 지역의 기업들과 학교의 연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시간을 보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아까 모두의 말씀 잠깐 하셨지만 유니스트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 울산 시민들의 염원과 또 지자체 그리고 지역 언론들이 정말 일심동체가 되어서 탄생시킨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스트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가지 않으면 이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어떤 속성을 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시민들과의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 그리고 지역 언론들과의 그 접점을 많이 늘리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을 방문했었습니다.
지역 산업체하고 이제 첫 접촉을 하는 건데요. 네, 거기에 사장님 비롯해서 임원분들과 함께 앞으로 상호 어떻게 협력을 해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유익한 대담을 나누고 왔습니다. 야,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우리 총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참 의미 있고 큰 행사를 또 치르셨어요. 네. 바로 얼마 전에 울산 태화강에서 열렸죠. 세계 명문대학 조정 페스티벌. 네. 정말 뭐 이름만 들어도 와, 이 대학이 정말 울산에 온다고 하는 대학들이 네. 울산에 모였습니다. 그 안에 유니스도 있었고요. 어떻습니까? 이 정말 뭐 세계 유수의 그 명문대 학생들이 유니스트에 또 와서 먹고 자면서 학생들과 교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좀 보시는데 소감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UBC 이 정말 엄청난 행사를 지어서 주관해 주신 UBC에 특별히 감사를 좀 드리고요. 우리 유니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이제 태어난 지 15년밖에 안 되는 대학이라서 예. 세계 각국의 넘버원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명문 대학들을 지금 초청해서 같이 교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평소 다른 조정이 아니었으면 쉽게 꿈꿔볼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실현된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유니스트가 개교 초기부터 조정반을 만들고 지금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해서 전국 대회 이런 데서 좋은 성적을 꾸준히 내고 왔었다는 사실 자체가 예. 오늘의 이런 좋은 일이 있기 위한 어떤 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참 그건 왜 말씀 안 하세요? 포 여자 종목에서 1등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 울산 유니스트 UBC가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개최한 행사에서 유니스트 뭐 울산에 있는 팀이 아무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조금 좀 섭섭할 뻔했는데. 그럴 뻔했죠, 진짜. 예, 우리 유니스트 여자 포 팀이 우승을 해서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자존심을 지켰어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총장님 간단한 취임 소감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중심대학 유니스트와 우리 울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시간이 참 빠른 게요. 2009년 국립대 유치 범시민 운동 끝에 유니스트가 개교한 이후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성과들이 좀 있었을 텐데 총장님 성과 좀 기억에 남는 거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개교 15년밖에 사실은 안 된 겁니다. 인생으로 보자면 이제 유소년기 벗어나서 겨우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그 정도 시간인데 교육과 연구 이런 모든 지표를 보면은 이미 국내 1, 2위를 그러니까 4대 과기원 중에서 국내 1, 2위를 다툴 정도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신생 학교를 평가하는 세계 대학 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탑 10 안에 들어오고 있는 굉장히 급성장을 한 그런 성과를 낸 건데요.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뭐 전임 총장님들께서 워낙 방향과 기초를 잘 다져 놓으신 덕분이기도 하고 또 모든 구성원들이 일심 단결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온갖 정열을 다 쏟아부어준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15년 만에 이룬 성과 정말 대단합니다. 예. 지금 어떤 세계적인 대학 반열에 이미 올라와 있는 수준인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니스트의 목표,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 유니스트가 아주 초기부터 내건 슬로건이 있습니다. First in change. 아하. 뭐든지 도전하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모든 변화를 선도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취임과 함께 우리 유니스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서 We are all pioneers. 우리 모두는 개척자다.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개척자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울산 지역이 갖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울산 지역에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 자체, 정신 자체가 또 개척자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산 미포 국가산단이라고 하는 이게 1호 산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울산에 미포 산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죠. 불가능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은 다른 말로 하면 울산 미포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그 산단에 그 꿈을 심은 우리나라 대기업 창업주들 그분들이 그 꿈을 계속 이렇게 키워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로 다 성장시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개척자들이죠. 예. 그분들의 정신이 엉어리진 곳, 이 울산 땅, 그 땅에 우리 유니스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니스트가 개성 발전시켜야 하는 정신은 바로 그런 개척자의 정신이다. 그리고 유니스트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지금까지 성장해 온 과정도 역시 개척자 정신으로 뭉쳐서 개척자의 길을 걸어온 그 과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We are all pioneers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 멋진데요. 예. 개척자들의 땅 위에 선 유니스트의 정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따라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산의 스탠퍼드를 만들겠다. 울산의 스탠퍼드로 만들겠다. 유니스트를.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뭐 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대학을 만들 때 미국의 유명 대학을 롤 모델로 많이 삼습니다. 예컨대 카이스트 같으면 MIT를 롤 모델로 삼는 것이고, 뭐 포스텍 같으면 칼텍을 롤 모델로 이제 삼는데, 우리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울산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그 땅에 응축된 개척자들의 정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을 때 미국의 서부 개척자들이 개척한 서부 땅, 거기에 위치한 실리콘밸리. 그 실리콘밸리의 중심에 있는 스탠포드하고 역사적인 의미나 정신적인 의미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니스트가 딱 거기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포드를 제외하고는 다르게 뭐 롤 모델을 잡을 이유가 없더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시작도 스탠퍼드였고, 맞습니다. 거기 졸업생들이 만든 이 세계 수많은 첨단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니스트가 그 역할을 해보겠다. 그렇습니다. 멋집니다. 자, 이제 그럼 총장님의 어떤 방향성, 목표는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안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성장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성과 수월성이 한 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축은 그 전문성과 수월성이 주변, 지역이면 지역, 국가면 국가, 세계면 세계와의 연결력을 얼마나 더 넓게 강하게 확보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그것이 꽃을 피우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우리 유니스트의 그 학생들의 그 교육 구조 자체를 그러한 수월성, 개별적 수월성을 추구하면서도 전체와의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바꾸면 좋겠다라고 주목을 해서 플랫폼 구조로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측면에서는 창의적 통찰력과 융합적 연결력을 갖춘 인재 양성 교육 플랫폼. 그리고 연구는 연구실에서만 잠자는 그 연구 성과가 아니라 지역 산업체와 항상 선순환적으로 연결되는 기술 전주기 맞춤형 그 플랫폼 구조.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서로가 협력하는 상대가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배우기 위한 거점이 해외에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성장해 오면서 확보한 컨텐츠라든지 경험을 나누어 줄 필요가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나누자. 나누자. 이런 정신으로 연결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플랫폼으로 개조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시사진단 보고 계시는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유니스트에 관심 있는 학생들 궁금해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어떤 인재상을 꿈꾸시나요? 원하시나요?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총장님에게 직접 들으면 또 도움이 되겠죠. 공부만 잘해갖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잘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시대를 패스트 팔로워 시대, 빠른 추격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 과목에 걸쳐서 평균 점수가 높으면 우수한 성적으로 기결됐으니까. 근데 그것이 성공을 담보하던 시절은 이미 지났고 개별적인 특기와 자질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예컨대 옛날에는 그 자녀가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못하게 말렸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e스포츠라고 그래가지고 예. 사우디아라비아 같으면 그걸 국가 산업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그 우리 학부모님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페이크 종목에 이상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그 선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봉 200억, 300억을 준다고 그래도 안 갑니다. 국내에서 자기 존재감을 그대로 예. 유지하겠다. 지금 페이커 말씀하시는 페이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상을 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따라서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녀가 뭔가 남들과 다른 어떤 특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특기를 더 키워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공부 잘해라고 호통치는 것보다 훨씬 더 유효한 시대가 되었다. 예, 그래서 자녀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자녀가 가진 장점을 적극적으로 더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부탁 말씀드립니다. 결국 아까 계속 연결되는데 개척자형 인재를 그렇습니다. 원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길을 만드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니스트가 그동안 인공지능, 반도체, 탄소 중립,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이 4대 전략 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었는데요. 총장님, 앞으로도 이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조금의 변동이 있습니까? 지금 거론하신 반도체, AI,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롭게 그 중요성이 부각된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키우려고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유니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국내외적으로 이건 유니스트가 정말 잘한다라고 인정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분야. 그냥 좀 일반화시켜 말하면 에너지 분야인데 배터리 분야와 수소 에너지 분야 이 분야의 강점은 앞으로도 계속 살려서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그 유니스트를 이렇게 추월할 수 없도록 초격차 초격차 분야로 이렇게 키워나가겠습니다. 멋지네요. 초격차. 그 목표가 멋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중심대학 유니스트의 그간의 성과 또 목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박종래 유니스트 총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울산 유니스트의 남은 현안들, 좀 과제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울산도, 유니스트도 더 매력적인 곳이 되려면 어떤 걸 좀 보완해야 할지 총장님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우리 그 울산은 굉장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그 지역이고 또 현재도 산업수도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제조업 기반으로 이렇게 도시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제조업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지금 봅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조금 뭔가 정체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고 사실은 또 여러 지표들을 보면은 그런 것이 일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울산이 가지고 있는 울산 지역 그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제조업 기반의 여러 그 산업들을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디지털 전환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새로운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AI도 있겠고 이런 분야가 있겠는데 특히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게 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이런 쪽이 이제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고 있고 양자 같은 그런 게 이제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은 디지털화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다른 한편에는 첨단 산업을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유니스트가 조금 울산시에서 떨어진 지역에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학촌이 형성이 안 되고 청년 문화가 꽃피울 수 있는 터전이 굉장히 척박한 그런 상황이어서 울산시와 유니스트가 동반해서 뭔가 잘 될 수 있으려면은 청년 문화가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새롭게 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에게 매력적인 도시와 대학이 되어야 한다. 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좀 하는 분들이 계세요.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짧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니스트가 엄청난 속도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요즘은 그 성장세가 좀 주춤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15년 동안 오로지 경주마처럼 달려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숨고르기를 할 시기가 된 거죠, 사실은. 숨고르기다. 예. 예. 그 아까 15주년이라고 그랬는데 유소년기에 철모르고 그냥 막 자기 좋아하는 거 막 이렇게 해오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한 번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하면서 예. 숨고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유니스트도 그와 같은 지금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이제 그 숙제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새로운 동력은 뭐냐면 내부에서 그동안 그 내부로 응축시켜 왔던 그 에너지를 외부로 이제 발산시킬 수 있는 예. 그런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 외부로 발산하는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국가 그리고 세계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구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사실 이건 뭐 유니스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의대 정원이 늘어나죠. 네, 예정돼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래 과학 인재들이 의대로 좀 빠지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서도 유니스트도 고민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총장님은 대비를 하고 계세요? 그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 질문이면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뭐 대답이 아주 간단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의대 정원을 갑자기 이렇게 늘리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블랙홀처럼 과학기술계 미래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단기적인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니스트를 그동안에 쭉 지원해왔던 과학고, 영재고 그리고 지역 일반고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많은 부분 의대로 이제 뭐 몰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를 가고 그러니까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올 것인가 의대를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과학기술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깊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의대를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이거죠. 예. 그러나 과학기술에 대한 애정을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갖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올 것이다. 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학사 체계를 그러한 사람을 받아서 더 훌륭하게 키워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면 앞으로는 의대 가고 싶다가도 우리 유니스트로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이게 뭐 어디가 낫다 이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뭐 기업을 만들고 네, 그렇습니다. 연구자로서 기여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가를 그렇습니다. 총장님이 보여주시겠다 예,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박종래 총장님의 향후 계획과 당찬 목표 정리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제가 취임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뭐 이렇게 간간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총장으로 왔기 때문에 총장으로서 갖는 그 목표와 계획은 우리 유니스트가 스탠퍼드와 같은 그런 세계적 명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그 컨텐츠를 구축하고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인재 양성의 그 패러다임을 평균적 수월성 추구해서 개별적 수월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 개인의 특질과 자질을 최대한 개발시켜서 각자 학생 개개인의 성공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잘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박종래 유니스트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09년 시민 염원을 담아 국내 최초의 법인화 대학으로 출범한 유니스트. 15년 동안 각종 분야에서 최우수 경쟁력을 보여주며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 숨고르기를 할 것이냐, 새로 취임한 박종래 총장, 도약의 전환점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 울산의 자부심이 될 유니스트의 발전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